뭉하, 오랜만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켜서 메타크리틱 80점 후반의 점수를 찍고 있는 데드스페이스 엔딩을 본 문계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는 데드스페이스의 간단한 줄거리 및 엔딩까지 플레이하며 느낀 점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스페이스는 우주의 호러를 담아낸 게임으로 스팀에서는 66,000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평가와 모든 평가도 매우 긍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초회차 기준 노말 12시간 정도 걸렸는데 서브 퀘스트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메인만 밀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시간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데드스페이스의 간략한 스토리를 시작으로 제가 엔딩까지 보고 느낀 장단점들을 스포일러 없이 소개할 예정입니다. Isaac, it's me. I wish I could talk to you. I'm sorry. I'm sorry about everything. I just wish I could talk to someone. It's all falling apart here. I can't believe what's happening. Strange. Such a little thing. 데드스페이스의 시점이 26세기입니다. 국가에서는 주요 자원들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 우주선을 다양한 행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거대 채굴 우주선 이시무라호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발생하고 플레이어는 이시무라호 구조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아이작 클라크로 말이죠. 이시무라호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엉망이 된 우주선의 내부와 정체 모를 괴물이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의 괴물은 클라크의 동료 첸을 순식간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 아이작 클라크는 구조팀의 자크 해먼드와 캔드라 데니얼스와 흩어져 혼자 움직이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아이작 클라크가 되어 이시무라호에 근무하고 있는 그의 연인 니코를 구조하고 이시무라호에 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이 수많은 괴물들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그런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데드스페이스에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째, SF 호러 액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각적 디자인, 타격감과 사운드를 정말 잘 구현해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로테스크한 디자인의 네크로모프들, 기분 나쁜 철제 지형질의 끼익거리는 소리, 크리처들을 때렸을 때 느껴지는 타격감 모두 베스트입니다.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이 3요소가 모두 충족되니 음산한 분위기가 정말 잘 표현되어 몰입감이 높습니다. 둘째, 원작에서는 조작감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키마로 했을 때는 불편함 없이 편하게 엔딩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패드가 아닌 키마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키마의 호환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셋째, 세이브 포인트가 아주 친절한 편이라 죽었을 때 다시 저장 직전부터 플레이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덜한 편입니다. 같은 우주 배경 SF 호러 게임인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을 플레이했을 때에는 저장을 5분 이상 못하면 손이 달달 떨리고 다시 재플레이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큰 단점이었는데 데드스페이스에서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플레이가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넷째, 편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공포게임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길찾기인데요. 데드스페이스에서는 내비게이션 모드가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했을 때는 거의 주먹 원툴인 점이 불만이었는데 데드스페이스에서는 모든 무기를 모두 활용합니다. 보통 저는 이런 게임에서 모든 무기를 활용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강한 무기 한두 개에만 몰빵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데드스페이스에서는 모든 무기가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엔딩까지 무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여섯째, 파밍이 매우 즐겁습니다. 노말 기준으로 내비게이션 길을 따라가다가 옆에 열려있는 다른 문을 통해 들어가면 다양한 물품을 공급해주는데 파밍 때문에 배그를 좋아했던 게이머로서 파밍 시스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파밍이 맛돌이인 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먼저 해서 더 재밌었어요. 첫째, 패턴이 조금 반복되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하나 고치면 다른 게 문제가 생기고 그거 고치면 또 다른 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 나중엔 힘이 빠집니다. 이거 고쳐도 또 뭐 문제 생기겠지? 라는 생각에 퀘스트를 클리어했다는 성취감이 전혀 들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저는 분명히 이 게임이 네크로모프들을 학살하는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네크로모프 물량이 많아서 오히려 제가 학살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이 꺼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 와중에 앞에서 달려들고 뒤에서 달려들고 옆에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심지어 네크로모프들 피통이 제법 높은 편이라서 몸이 잘 잘리지도 않고 잠시 경직이 걸릴 뿐 금방 정신 차리고 다시 달려듭니다. 이게 한 마리 두 마리면 어떻게든 상대가 되지만 세네 마리가 한 번에 달려오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런 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게임에서 오는 공포감이 아니라 결국 죽어서 이 구간을 다시 플레이해야 한다는 일종의 소울라이크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미지의 공간에서 미지의 강한 괴물들과 싸운다는 설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주라는 공간을 잘 활용했고 게임의 시스템적 편의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괴랄한 몹 배치와 반복적인 수리공 미션들이 아쉽기는 했으나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될 정도로 게임성이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먼저 하고 나니 비교가 되면서 그 재미가 더더욱 증폭되는 느낌? 명작을 개선된 그래픽으로 재구성하여 현대 호러물로 잘 다듬었다고 생각합니다. 공포감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이오 하자드 4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2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공포물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플레이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공포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토리 면에서 오는 즐거움보다는 정말 게임성에 집중한 즐거움이 강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분명 열심히 스토리를 보면서 플레이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사방팔방 튀어나오는 네크로모프들을 보다 보니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스토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호러 특유의 스토리 집중 모태범이 걸려버렸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추천합니다. 스토리는 나중에 유튜브 에디션으로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즐김 라이프 되세요. 뽕바!